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상담자 보호의 필요성과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담자를 보호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지만 상담자 보호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상담자 보호가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먼저 성격적인 문제를 가진 내담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과 정말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 양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상담자 보호가 필요해지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아시겠지만 몇 해 전에 정신과 의사가 진료를 보다가 환자에게 살인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담자라고 다를까요? 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상담자가 내담자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되죠? 이 자리 배치를 보면 마음먹고 내담자가 상담자를 해하고 싶다. 근데 자리 배치가 어떻죠? 내담자가 바로 문 앞에 앉고 상담자가 문 안쪽에 앉게 되죠. 문을 딱 막고 못 나가게 막은 다음에 해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호인력의 부재예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왜 소리를 지르거나 그랬을 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요. 또 하나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담자로서 참아야 한다라는 사회나 잘못된 조직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네. 야, 상담하다 보면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야, 상담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야,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담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의 정확한 인지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 사람이 충분히 안 하고 본인이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는 신체적인 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언어적으로 불쾌한 언어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성적인 언사를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자니까 참아야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상담자들이 내담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가 꼭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까요? 상담자 보호를 위한 대처 방법 지금부터 이야기해보죠. 상담소 자체에서 보호 조치가 필요하고요. 먼저는요, 상담사 교체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내담자를 상담자와 문제가 생긴다면 상담자를 교체해서 다른 상담자가 그 내담자를 상담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위기 상황이라면 상담자를 대피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상담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해요. 소리를 지르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비상벨을 누르면 이게 곧장 경찰로 연락이 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대기실에 있는 인테이크 인터뷰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 벨을 눌렀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도와줄 수 있게 된다거나 이러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요, 심리평가를 하거나 이런 곳곳에 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방 안에 벨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벨을 누르면 간호스테이션이나 이런 데서 번호가 뜹니다. 아, 이 방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하면 도움을 주실 분들이 달려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비상벨이라도 설치를 하셔서,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경찰들이 왜 범죄 현장에 사이렌을 키면서 오죠? 그러면 도망갈 거라는 걸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범죄자가 그 사이렌 소리 듣고 도망가면 어떡해? 근데 경찰이 그걸 왜 틀고 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범죄 현장에서 범죄를 멈출 수가 있죠. 그래서 비상벨 소리가 나는 경우에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행동을 멈추게 만드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 있을 때 상담이 종결될 수 있음을 상담 계약서에 포함을 해서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상담이 종결될 수 있는 거구나, 상담이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담 계약서에 집어넣어야지 혹여라도 모를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담자의 심리적 안정, 그런 것들을 위한 도움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심리적인 고통이 있다면 휴식 시간을 보장을 한다거나 또 다른 상담 장면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일정 시간 어느 정도 휴가가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강추하는 게 이거예요. 상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기실에, 상담실 내부에. 이러면 많은 분들이 너무 불편할 것 같다. 그럼 누가 상담받으러 오겠어요? 라고 하죠. 그래서 상담실 내부까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대기실에는 CCTV를 설치하시는 것을 강권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도 뭔가 증거가 생기고 뭔가 폭력을 행사를 했을 때 내담자가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상담은 녹음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내담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상담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무조건 녹음을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저는 거기에 집어넣어놓고 조항을, 그리고 그 내용을 빼고 싶다라는 내담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그 부분을 지우고 상담 계약서를 작성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웬만한다면 녹음을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녹음을 할 때는 어떨 때만 이런 녹음본들을 오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안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모든 상담을 녹음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담자들이 되게 불편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상담자가 자기 스스로가 도움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간과하시더라고요. 성인 내담자들의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상담 선생님들 따로 보호자 연락처 안 받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이 스토킹을 하거나 이 사람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곧장 경찰에 신고하기보다는 그들의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이만한 이런 문제를 지금 좀 일으키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도움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든가 이런 식의 조치를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인 내담자의 경우는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보호자 연락처를 받아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기본적인 인테이크 인터뷰 용지 자체에다가 써놓으세요. 위기 상황이나 이럴 때 꼭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보호자 연락처 이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내담자의 경우는 나 상담하는 거 우리 가족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상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호자 연락처를 적어두셨지만 실제로 전화를 하게 되면 왜 전화했냐, 난 가족들 모르게 상담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 같을 때 진짜 연락을 할 수 있는, 당신이 상담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도 괜찮은 대상, 그런 사람들의 연락처를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종합심리검사를 결과를 통한 위험성을 파악해 두시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이건 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요, 아주 간단하게나마 MMPI라든가 문장 완성 검사라든가 그림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담자들의 혹시 어려움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려나, 이 사람이 뭔가 폭력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양상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는 것도 상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내담자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척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종합심리검사가 어렵다면 이런 것들을 간단히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배포한 자료예요. 그래서 한국임상심리학회 배포 자료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항목을 다 읽어볼게요. 내담자가 과거 폭력 등과 관련된 범죄 경력이 있다. 내담자가 과거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병력이 있다. 내담자가 과거에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문제를 나타낸 적이 있다. 내담자가 과거에 상담자를 공격한 적이 있다. 내담자가 현재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이다. 내담자가 현재 매우 흥분하여 불안정한 상태이다. 내담자가 현재 상담자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 내담자가 현재 여러 문제들로 인해 매우 예민하고 불안정한 상태이다. 상담자는 혼자 있는 상황이다. 상담자가 자신을 보호할 만한 물리적, 심리적 힘이 부족한 상태이다. 상담자가 위급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상담자가 내담자에 비해 자신을 보호할 만한 물리적 힘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결과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가 위험과 경고, 안전으로 나눠지고요. 3개 이상이 되면 위험이 되죠. 그래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즉각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고 필요한 대응 지침에 따르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경고의 경우는 한두 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현재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더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당연히 아무것도 체크가 안 된다면 안전하겠죠. 하지만 앞서 내용을 좀 보신다면 여러분들 알코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알코올 문제, 알코올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알코올에 대해서 체크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담자들이 본인들을 보호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이러한 교육들을 상담자에게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활용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